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모두들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된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일련의 사태는 그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다. 사기, 횡령, 의혹 등의 형사사건으로서 이것을 정의, 평화 세력을 대표해서 30년 동안 싸워온 윤미향 씨를 흠집내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형사사건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 일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의 지정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마포구 성산동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아주 시골 구석에 7억 5천을 주고 그걸 매입했는데 당시 시가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세의 절반 이상의 값으로 고가로 매입한데 그게 의혹이 있고, 그리고 난데없이 이번에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되는 전후에 이것을 또 아주 싼 값에 팔았다. 이래서 이 의혹이 다시 첨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까지 합하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씨를 향한 의혹이 제 계산으로는 14번째. 자, 일이 이 정에까지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태 수습 결말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역주의 또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이상하게 형성된 성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된 성역이 하나 있고, 정신대협, 정대협 이름을 바꾼 정의기억연대의 이 활동에 관한 것도 성역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함부로 여기 문제가 있다 지적하면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특히 공직자가 또는 국회의원이, 특히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정의위원회 여러 가지 적폐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다 한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월 8일 피해자 할머니를 대표해갖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했다.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를 증오로 확산시키는 행사로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마 쥐꼬리만 한 걸 우리에게 준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우리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것이 성역이 허물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4년 16년 전에 2008년에 결국 작고했습니다만 신미자 할머니, 이분은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위안부 피해자라고 최초로 인정된 분입니다. 2004년에 그 신미자 할머니 등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느냐,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을 역사상의 앵벌이로 취급해가지고 이게 이 조직이, 그때는 정대협이죠. 정대협 조직이 이 속을 챙기고 있다. 우리를 앵벌이로 팔고 있다. 그때 이미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때 어찌된 셈인지 이게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수그러들었는데 16년이 지나고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미 16년 전에 우리를 앵벌이 취급한다는 얘기가 그때 이미 공개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농객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기생충, 이 기생충과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평론가가 기생충 아니냐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부정의 한 일로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말살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권력 핵심부와 민주당 핵심부, 특히 이해찬 대표는 5월 8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고 사흘 뒤에 문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돌변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에 김두관 의원 등이 나서서 정의 평화 세력에 대한 수구 꼴통 토착 외구 세력의 일대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윤미향 이사장을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산 연제구 출신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혜영 의원의 최고위원회에서 이 회계 부정에 관한 의혹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러한 역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우리가 그 정신을 현약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 좀 밝힌다고. 그 김혜영 의원을 쳐들어서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 21대 당선자 의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과거에 저와 다 같이 80년대 야당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전부가 이게 우리를 아주 곤혹스럽게 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윤미향 씨와 정의연을 지키고 있는 핵심 간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등 피해 할머니들이 윤미향과 정의연대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고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윤미향 씨와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할머니들이 그대들 윤미향 씨와 그리고 현재 조직을 유지하는 몇 사람 되지 않은 그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번에도 입 다물고 있고 처음에 그대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기억이 깜박깜박하다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조직으로 이 조직이 해체되고 재정비되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 꼭지점에서 이 조직을 운영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윤미향 씨 이 상태로 국회의원을 해요? 국회의원 빠지 달겨된 사람을 향해서 그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세상 사는 도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윤미향 씨. 저도 윤미향 씨 좀 알지요? 여기서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서세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버티고 그래 5월 30일 날 국회에 등원해갖고 의원으로 선서하고 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5월 29일 전에 당선자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응하십시오. 그것이 더 많이 뺏기는 것을 그만큼이라도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